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스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고 여러분에게 또 천만 뉴스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들이 좀 있어요. 짤막하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2,900을 돌파했다고 하죠. 코스피는 깜짝 놀랐어요. 7거래일이요. 7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올랐다는 거죠. 연속 상승이고 292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우려가 이제 완화된 여건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 허니문 랠리가 이어져요.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시장은 이날 밤 미국에서 발표될 고용하고 물가 이 지표에 초점을 좀 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45% 올랐죠. 2920.03에 장을 마쳤는데 코스피 종가가 2920을 상회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2년 1월 14일 이후로 3년 5개월 만이네요. 이렇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92억, 2374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외국인이 4069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최근에 코스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로 상법 개정 재추진 등 이슈가 부각이 된 것이 이제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고, 미중 고위급 협상에 따라서 상호관세 유예도 증시에 힘을 실어줍니다. 다만 미중 간 협상 과정에서 상호 불신과 이견도 시사돼 가지고 불안이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하여튼 오늘 그래서 좀 LG엔솔부터 해가지고 큰 종목들이 올랐고 삼성이 좀 빠졌죠.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전개되고 있는데 코스피는 밸류 정상화만으로도 3,000선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 정점을 통과했고 원하는 강세 압력을 받고 있고요. 수출 모멘텀은 견조하다고 하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5월 PPI가 발표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13일 새벽에는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또 소식이 있는데 요즘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를 맞았던 우리 철강 업계가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판에 이어서 열연 강판에 이 반덤핑 관세 조치가 취해지면은 현대제철의 수혜가 클 거라는 전망인데 가장 먼저 국민연금이 움직이더라고요. 국민연금 참. 국민연금이 대선 이후로 처음으로 지분을 늘렸다고 공시를 밝힌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보니까 현대제철이네요. 현대제철입니다. 국민연금은 어제 공시를 통해서 현대제철의 지분 10.03% 거의 10%네요. 보유했다고 전했고 작년 1월부터 지분율을 꾸준히 늘려나가서 5일날 0.72% 지분을 추가 획득한 겁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현대제철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현대제철의 주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현대제철은 내수 비중 83%, 건축제자인 봉영강을 위주로 만들던 그 전기로 기반의 업체에서 하여튼 모기업인 현대차에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는 이 고로 제철소로 확장을 해서 내주 중심으로 성장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증권가에서도 정부의 반덤핑 조치 수혜가 클 거로 분석을 내고 있고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도 철강 섹터 내에 최선호주로 현대제철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덤핑 제재로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얼마나 늘어나냐? BNK에서는 열연강판 대상 반덤핑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이 최대 4,400억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정부가 중국산 그 후판에 대해서 그 잠정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수입량은 3분의 1 정도 줄었고 현재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8월 초에 결과에 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업계에서는 후판과 비슷하게 20에서 30% 정도 이 관세 부과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이 완화되면 실적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 두 개 분기 연속 적자를 냈던 것과 달리 2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대제철은 철강 수요 침체로 경북 포항 2공장에 대해서 무기한 휴업을 결정을 했는데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사인 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감산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여기 미국 관세 부담 완화 기대도 더해지는 거죠. 미국이 대미 철강 수출 3위국인 멕시코에 대한 쿼터 제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한국도 유사한 합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에 한국도 수출 쿼터를 설정을 하고 이 관세를 면제받은 바 있어요. 당시 연 269만 톤이죠. 269만 톤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을 했고요. 일기 때보다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한국과도 쿼터제에 합의하면 국내 철강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된답니다. 멕시코 그 쿼터제에 대해서도 아직 트럼프의 최종 승인이 남은 상태인데 이번 주 중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 여기에 총 58억 달러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 건립을 추진하는 그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현대제철 주가 상승에 베팅한 국민연금의 전략이 통할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이 잘한다고 하는데 저도 과연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하여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즘 또 SKT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유심 사태 이후로 이제 급락했던 SK텔레콤이 코스피 랠리 속에서 조용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유심 교체 작업이 곧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고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에 대한 과기부의 행정 지도가 이제 해제되면은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되겠죠. 주가가 시차를 두고 반등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이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하죠. 배당주. 그 매력적인 만큼 향후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T도 오늘 보니까 0.74% 올라서 54,1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지난 4월 20일 처음 유심 사태가 불거진 이후로 SK텔레콤은 12.4%나 급락을 했어요. 같은 기간 코스피는 4.23% 오름세고 그런데 SK텔레콤은 지난달 20일 장중 54,400원 저점 찍고 서서히 반등해서 오늘까지 4.84%나 올랐다. 결국 반등 국면에 접어든 거죠. 이렇게 유심 사태는 서서히 진정되는 분위기인데 SK텔레콤은 누적 교체 인원이 722만 명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잔여 예약자는 246만 명, 예약자 기준 유심 교체 비율은 74.5% 넘어섰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유심 약 350만 개를 추가 수급을 해서 오는 20일까지 교체 안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루두루 잘 살펴보는 그런 현명한 투자 습관, 투자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보시라. 한쪽에만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